뭘 해야지 하면은 뭐 국악 방송에서만 활동을 하겠죠. 근데 지금은 좀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도 나가고 얼마 전에 유럽 투어도 이렇게 다녀봤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내가 하는 음악만 하면은 결국에는 어떤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송소희 씨 음악을 제가 프로듀싱한 게 하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앨범도 녹음했고 그래서 라이브 뮤직비디오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송소희 씨가 그럼 같이 출연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송소희 씨가 서 있고 제가 뒤에서 이렇게 기타를 막 쳤는데 저는 이제 나름 프로듀서고 하니까 나도 치려고 막 이러고 했는데 거기 카메라 감독이 좀 가만히 좀 계시라고 그래가지고 영상 보시면은 진짜 이만큼 조금 나오는데 그게 저거든요. 보이다가 제가 이렇게 하면 그거 저니까 예, 참고하시면서 송소희의 인포데믹시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작업한 송소희의 곡입니다. 예. 여기 이거 잠기다. 써 있었죠 아까? 따라단. 일부러 국악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창법 자체가 한국적이다 보니까.
저 노래가 저는 이제 맨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좋았던 것은 뭐냐면 보통 이제 또 창작 아까도 말했지만 국악하는 애들이 국악 안에서만 창작을 한다고 그래서 가사도 맨날 얼씨구 뭐 님 보고지고 뭐 이런 것만 쓰거든요. 근데 저 가사가 어쨌든 저 송소희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방송 생활하면서 뭐 악플도 많이 받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뭐 유튜브에 저 뭐 음악 하나 올려도 악플 하나 딱 뭐 음악 별로네 이거 하나에 진짜 막 긁혀가지고 막 밤새 막 그것 때문에 잠도 잘 못 자는데 엄청나게 또 많은 악플도 많이 받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내가 뭐라고 말하건 간에 뭐 상처를 주고 뭐 그게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가사예요. 그래서 자기의 솔직함을 드러내는 가사를 이제 노래로 만들었다는 거에서도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기 목소리가 막 민요 같은 게 있어서 그렇지만 선율은 사실 뭐 어떤 전통적인 선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자기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나려고 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음악으로 담아냈다. 그것이 결국에는 저런 음악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주 되게 잘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정말 대한민국 그 대학교 들어오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연습을 해서 들어오는데 가끔 안타까운 게 연주는 되게 잘하는데 이제 자기 메시지나 아니면 자기 음악 이런 거를 하는 능력이 좀 많이 없지 않나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학교 학생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르친다기보다는 이제 만나는 젊은 학생들 보면은 그런 것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은 저보다 훨씬 좋은데 왜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면은 그거를 못하고 이렇게 이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젊을 때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시절이고 또 특히 좀 이렇게 같이 동료 연주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더 많은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또 네, 또 질문? 네. 유택 질문 없어요? 없어요? 또 다른 질문? 네. 혹시 그러니까 음악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선생님께서는 음악을 들을 때 듣거나 이제 뭐 작곡을 할 때 음악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그 음악이 갖고 있는 메시지나 의미가 있잖아요.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우선시해서 딱히 어떤 걸 우선시하고 듣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좋은 음악, 그러니까 선율적으로 좋거나 그런 것을 먼저 이제 중점을 뒀다가 그게 아닌 음악들을 들었을 때 너무 난해하고 이게 뭐야 음악이야? 뭐 이건 그냥 소음이지 쓰레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반대로 그런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음악을 소화하는 어떤 그 씬이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놓치는 게 아닌가 하고 이제 좀 생각을 바꿔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음악은 이런 음악을 이런 스타일의 음악이구나. 저거는 메시지가 중요한 음악이구나. 이거는 어떤 선율보다는 이 악기들이 주는 색감으로 음악을 표현하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굉장히 노이즈 같은 거 막 하고 있는데 저걸 왜 하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악기로 줄 수 있는 선율 외적으로 만약에 기타의 노이즈 아니면 드럼의 노이즈 그 어떤 노이즈로서 그냥 색칠을 하는 거죠. 이 어떤 이 공간을 아니면 그 색감, 그 사운드로 어떤 뭔가 선율을 한다기보다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식으로 음악을 해석할 수도 있구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이제는 관점을 음악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영화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는 정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웃기게 만들어서 그냥 우리 보고 웃으라고 만든 영화가 있지만 어떤 거는 정말 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나면은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영화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생각하게 하는 영화가 좋고 웃게 하게만 하는 영화가 좋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영화는 이런 영화인 거고 이 영화는 이런 영화인 것처럼 어떤 음악은 이거는 그냥 들었을 때 아름다운 선율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게 있다면 어떤 거는 가사가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정말 난해할 수 없이 공포스러운
정말 소음으로 우리에게 음악을 주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또 메시지를 주는 음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전에 이럴 때 딱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히로시마 그 폭탄이 떨어지고 그 광경을 클래식 음악으로 굉장히 노이즈로 표현한 그 작곡가가 있어요. 현대 음악인데 혹시 아시는 분 있지 않으세요? 예. 그런 거 딱 들으면 맨 처음에 이런 정보가 없이 들었을 때는 이게 뭐야, 그냥 무섭잖아, 공포 영화 음악 아니야? 라고 했지만 우리가 만약에 진짜 여기 살고 있는데 핵폭탄이 딱 떨어졌다고 봐요. 여기 막 피칠갑이 된 시체들이 막 있을 거고 건물이 다 박살됐고 그 전에 뭐 느껴보지 못할 공포가 있을 텐데 그거를 음악으로 표현한다. 그때 막 슬프니까, 그러니까 지금 슬픈 상황이니까 막 슬프게 당당당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노이즈로 그냥 정말 끝없는 공포를 주는 사운드가 그 현장을 잘 표현할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음악마다 관점을 그렇게 다르게 보면 결국에는 정말 이상한 음악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생님이 영화 얘기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네. 본 적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알약을 먹으면 안 보이던 매트릭스 새로운 세계가 보이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약간 나는 재즈가 서양 음악이 너무 하고 싶어서 서양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오히려 나는 서양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서양에 가서 공부했던 그 경험이 저한테는 약간 그 알약을 먹은 경험이었거든요. 근데 그 세상이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이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김혜림이라는 가수 알아요? 혹시 알아요? 김혜림? 몰라요? 저는 그 김혜림이라는 가수가 어느 날 림킴이라는 이름으로 앨범을 냈는데 약간 나는 그 앨범을 들으면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들어봤어요. 네, 저는 그 앨범을 들으면서 아니 이 가수가 알약을 먹었나 왜 이런 음악을 갑자기 했을까라는 생각,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았나요? 그래서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요. 네. 뭐 흑화가 됐다 막 이런 얘기가 되게 그때 리플에 많았었어요. 뭔 근데 일이 있냐. 저는 뭐 흑화라기보다는 약간 그 정말 대중을 위해서 음악하던 사람이 갑자기 알약을 먹고 전 세계 세상의 어떤 역사를 똑바로 봤다는 그런 어떤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조금 자극적이었는데 좀 충격적이었는데 저는 뭐 그 음악도 되게 저한테는 신선하고 재미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계속 알약을 먹고 세상을 그렇게 너무 적나라하게 보는 건 힘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세상을 등지고 이렇게 어떤 매트릭스 속에 사는 게 이게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특히 요즘 뉴스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워낙 격동이 많아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의 미래도 불안하고 여러분의 미래도 불안해요. 네. 다시 말하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남의 일 같지가 않거든요. 남의 일 같지 않죠. 네.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산다는 게 절대 공짜가 아니고 이게 절대 영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링킹도 그렇고 이런 다양한 음악도 그렇고 여러분이 조금 더 서양 음악을 하면서 세계사나 현대사를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서양 음악 하면서도 좀 더 나만의 음악을 찾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막 혁명가가 되라는 뜻은 전혀 아니지만 세계사를 조금만 더 정확하게 본다면 또 자기만의 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이상한 거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건 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에게 솔직했을 때 자기 음악이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아티스트들도 다 남이 어떻게 보건 간에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에게, 그러니까 본인에게 되게 집중을 했던 아티스트들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입시 때문에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닌 분들도 당연히 있고, 근데 이제 뭔가 이제 선생님이 하라고 했던 음악을 벗어나서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늘 고민을 하다가 졸업하고 나는 어떤 음악을 해야 될까, 그때 돼서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음악을 접거나 그런 친구들도 많고, 재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음악을 그런 식으로 접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뭐 근데 고민을 지금 한다고 팍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정말
훌륭한 연주자들이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를 조금 지지고